이정효 감독의 이제 판정과 관련해가지고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 부위원장. 와, 개인적으로는 희대의 망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 자, 뭐라 그랬냐면 더 충격적이야. 원래 우리가 이렇게까지 안 다루려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정효 감독 퇴장 문제 없고 심판 성향을 파악해서 전술 짜는 것도 능력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한 거예요. 거기다가 그 뒤에 손해를 본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익 본 것도 나열해 보면 많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까지 사면타의 문제가 있어요. 자, 지금부터는 저희도 이제 방송 준비하면서 좀 분노하고 충격적인 소식을 좀 접했습니다. 오늘 관련된 내용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이정효 감독 퇴장 관련 충격 보도가 지금 나왔어요. 자, 지금 광주 이정효 감독이 대전전에서 당한 퇴장이 지금 많이 논란이 되고 있고 이정효 감독은 후반 추가 시간에 이제 물병 던지고 광주 벤치 쪽으로 좀 걸어갔는데 이를 본 대기심이 주심에게 알렸고 이정효 감독이 레드 카드를 좀 받았었거든요. 바로 레드였죠. 지금 많이 이제 논란이 되고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너무 놀랍고 충격적인 보도 하나가 나왔습니다. 나 사실 이거 이거 기사 좀 보고 심해. 예. 네. 야 이거 처음에는 뭐 만우절이야? 막 이런 네. 정도의 굉장히 충격적인 보도는. 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심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누군가의 주문을 해서 나온 결과, 그러니까 무언가 보이지 않는 손이 좀 작동했다는 의혹이 들 만한 지금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한 녹취 파일이 좀 나왔습니다. 이 녹취 파일을 보면 특정 팀이 지면 안 되잖아. 마무리 잘하면 보너스 배정을 더 해줄게. 네. 저거 진짜 사실이면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거 그럼 칼초 풀리죠. 딱. 그러니까 이거 조금 이해 못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심판위원회 소속 임원이 네. 경기 전에 심판을 상대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지. 바로 나와 전화로. 있잖아. 네, 그렇죠. 이게 그가 뭐 광주 경기인지는 몰라요. 그 경기인지는 모르지만은 어떤 경기인지는 모르지만은 어쨌건 수많은 녹취 파일 중에 하나가 저런 게 있었다라는 거죠. 와, 이거. 그러니까 이 기사로만 봐야 돼. 저희가 이거를 몇 군데 네네. 전화를 해봐서 예. 보충 취재를 한 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 녹취 파일을 저희가 직접 들었거나 확인을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걸 쓴 기사와 기자에 대해서 기자들의 얘기를 좀 들어봤어요. 예. 저도 해봤더니 일단은 이런 녹취 파일, 그러니까 심판과 관련해서 저게 뭐냐면 이런 거잖아. 야, 그동안 자꾸 심판들에 대해서 뭐라고 했거나 아니면 뭐 저 윗선에 뭐라고 했거나 뭐 쓴소리 옳은말 바른말 했던 사람들 이런 거 있지 거슬리게 이런 사람들 있으면 야 괘씸죄로 저기는 판정할 때 야 막해 야 눌러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기자들 제가 취재한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지난해부터 돌았대요. 저런 자꾸 지시나 이야기를 한다 라는 게 기자들 사이에 돌았다는 거고요. 녹취 파일이 있다 그런 것까지 있다라는 게 돌았다 그러고 이걸 쓴 기자는 지난해까지 아마추어에서 심판으로 활동을 했었대요. 네. 그래서 심판들과 관계가 좀 있답니다. 음.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건 아마 그런 심판들과의 그런 관계가 저런 녹취 파일을 건네받는 것까지 연결된 것이 아니냐를 합리적으로 추론하고 있어요. 예.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진짜 맞다면, 계속 저희 말씀 맞다면, 이게 대단한 겁니다. 아까 뭐 칼치오에 대한 그런 얘기도 했지만, 칼치오폴리. 이탈리아에서 일어났던 칼치오폴리 같은 경우도 그 심판들에 대한 뭐 전화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승부를 왜곡시켰다는 거잖아. 그때도 승부 조작이 있었는지까지는 몰라요. 그것까진 밝혀진 게 아닌데 심판 배정에 있어서 이제 그 유벤투스의 모지 단장이 영향력을 행사를 한 거거든요. 그게 문제가 됐던 거였는데 이게 그러니까 심판위원회 이쪽에서 이제 배정을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이제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큰 문제죠. 만약에 사실이면. 저게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 심판위원회에 왜 힘이 막강하냐면은 심판들 같은 경우는 심판위원회는 이 배정권을 갖고 있어요. 배정권 그리고 사후 평가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 딱 하면 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뭐 A, B, C, D라고 할게요. 너 A, B, C 이렇게 평가를 해요. 사후 평가를 해요. 그런 그 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인사고과를 해서 다음번 경기를 배정을 해줘요. 근데 그게 심판들에게는 생계야. 그렇죠. 내가 경기에 배정되지 않으면 나는 할 게 없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 심판들이 다 위에 심판위원회에 목을 매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 구조는 다 팩트인데
그런데 이 기사에 따르면 그런 구조를 이용을 해서 위에서 그 팀 있잖아. 그 감독 있잖아. 야, 자꾸 위에다가 쓴소리하고 말이야. 뭐 한국 축구 협회 갖고 자꾸 뭐라고 하는데 알지? 알아서 뭉개. 네가 알아서 해. 내가 뭔 말인지 알지? 형이? 와 너무 심한데? 그러면서 야, 너 잘하잖아. 그럼 내가 보너스 더 챙겨줄게는 그 보너스는 배정을 얘기하는. 너 경기 너 원래 2경기 들어가는 건데 내가 4경기 더 줄게. 너 한 경기 더 들어가면 돈이 얼마인 줄 알지? 이렇게 했다는 보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 보도는. 예. 와, 놀랍죠. 나 이거는 깜짝 놀랐어. 이게 아무래도 네. 이게 이제 스포츠의 본질인 거잖아요. 승부를 완전 조작하고 본질이죠. 이런 건 본질을 해치는 거고. 뭐 지금 대한축구협회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축구 팬들이 또 K리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기장을 찾는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진짜 이거 엄청난 것 같은데. 엄청 큰 문제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팩트에 대한 더 추가적인 취재는 취재대로 해야 돼요. 예. 그렇죠? 네네. 이 사실에 대한 건 취재대로 하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사실 요 녹취가 뭐 진실인지 아닌지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가 아직 진위를 확인할 수는 없어요. 저희 지금 이 차원에서는. 그런데 하나는 이런 거예요. 그러면 고민해볼 건 뭐냐면 만약에 이번에 판정 문제 이번뿐만 아니라 이종효 감독의 퇴장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그 판정을 바로 내렸을 때 거기서 뭐 경기 끝나고 직후에 바로 공개하라는 게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영국 같은 경우도 이제는 VAR 하면 PGMOL이요. 그렇죠. 거기서 프로 경기 심판 기구입니다. 거기서 트위터나 SNS를 통해서 그 판정은 이런 거였습니다라고 뭔가 이렇게 공개를 하잖아. 네네. 그러니까 아니면 트위터에서는 바로 이제 즉각적으로 VAR 관련된 내용들이 올라오고요. 왜 VAR을 보게 됐는지가 나오고 이제 PJM에서 뭔가 논란이 되는 그런 판정이 있으면은 끝나고 나서 이게 정심이었다, 오심이었다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심판위원회의 회의를 통해서건 그런 걸 SNS를 통해서건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소통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그랬구나. 이건 뭐 그런 거구나. 이렇게 서로가 소통을 통해서 불필요한 오해나 그게 확산되는 걸 막는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지금 어제 저희가 그 K설전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심판 판정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도 질문하지 마. 어떠한 것도 물어보지 마예요. 현재 구조가. 그러니 이런 게 투명성이 확보가 안 됐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혹시 그 뒤에서 뭐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들이 계속 사는 거야.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저 진위 여부가 사실인지 추가적인 취재가 필요하다와 두 번째는 구조적으로 왜 우리는 그런 거 하면 안 돼? 판정에 대해서 이렇게 팬들이 구단이나 답답할 수 있잖아. 이주효 감독이 물병을 뒤로 찬 게 그게 퇴장인지 아닌지 난 퇴장 아니라고 봐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아니라고 보는데 근데 만약에 퇴장이 안 돼 퇴장을 줬으니 사람들이 그거 좀 알려주세요라고 했더니 물어보지 마. 특히 감독이 퇴장당한 거에 대해서는 선수는 저거 이의제기할 수 있잖아. 감독에 대해서는 아예 이의제기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제도가. 물어볼 수도 없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자꾸 이런 게 나오니 그런 걸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할 거지? 이 두 축으로 이 문제는 좀 가봐야 된다. 아니 근데 이거 나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축구연맹에서 그렇게 약간 오류가 있는 그 판정이나 이런 거 어떻게 회의 통해서 공개하고 그러지 않았나? 예전에 프로축구연맹이 갖고 있을 때는 했어. 근데 지금 안 해? 지금은 축구협회로 이전했어. 그것도 문제예요. 그래? 축구협회. 그것도 문제예요. 사실 그러니까 프로리그는 거기 프로리그 따로 이제 심판위원회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까 PGMOL 자체의 약자가 프로 경기 심판 기구입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독일도 그래서 분데스리가나 아니면 이제 그 2부 리가 경기들은 항상 끝나면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심판위원회 회의 결과들이 올라와요. 그게 공개가 돼요. 다 볼 수 있어요. 저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판정이 정심이었는지 오심이었는지 그런 것들 오심이면 오심이었다라고 인정을 해요. 대신 이제 그 좀 벌점을 먹긴 하죠. 그 심판 같은 경우는. 근데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데 지금 이걸 대한축구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것도 조금은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대한축구협회가 운영하게 된 이유는 내세운 이유는 그거예요. 내세운 이유는 심판 문제가 많으니까 우리가 이걸 혁신하겠다 이러면서 가져온 거긴 한데 그러면은 안 되죠. 엄밀히 따지면은. 프로리그랑 대한축구랑은 다른 건데. 그래서 지금 정몽규 회장 체제의 축구협회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프로축구연맹에서 하지 않습니다. 넘어간 이후에 일절 뭐가 없어. 처음에 좀 시도하다가 그다음에 시도조차 안 하고 있고요. 이거 사실은 그리고 축구계의 내부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예전에 되게 심했었어. 뭐 심판 판정이 우리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야, 프로리그가 잘 되려면 돈 많이 쓰는 팀들이 우승해야 돼. 뭐 이런 거 있어요. 돈 적게 쓰는 팀 우승하면 안 돼. 그래, 돈 많이 쓰는 팀 우승해야 돈 더 많이 쓰지. 그다음에 구단주가 저 높은 분이야.
그 팀을 밀어줘야 돼. 이런 말이 횡행했던 시절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바꾸기도 하고 뭐 배정의 투명성도 하고 막 이러려고 했는데 그걸 다시 불투명성을 강화시켜 버리니까 야 이거 뭐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그런 와중에 저 기사가 터지니까 예, 야 예. 이거 진짜 뭐 있었네? 그렇지. 이렇게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앞으로 이제 저희도 뭐 후속 보도가 나오거나 사실 확인이 되면 좀 전달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자, 그런데 이 이종효 감독의 이제 판정과 관련해가지고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 부위원장. 진짜. 와, 개인적으로는 희대의 망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자, 뭐라 그랬냐면 더 충격적이야. 원래 우리가 이렇게까지 안 나오려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이게 지금 저희 방송 좀 전에 바로 나온 한 기사인데 시간 전인 오후 5시 5분에 나온 기사입니다. 예.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종효 감독 퇴장 문제 없고 심판 성향을 파악해서 전술 짜는 것도 능력이다. 그러니까 감독이 심판의 성향을 파악해서 전술 짜는 것도 야 감독의 능력이 이런 얘기를 지금 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한 거예요. 거기다 그 뒤에 손해를 본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익 본 것도 나열해 보면 많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까지 3연타의 문제가 있어요. 일단 이종효 감독 와, 퇴장 문제 없다. 이것도 문제고요. 네. 왜냐면은 이종효 감독은 테크니컬 에어리어 본인의 그 위치에서 한 거기 때문에 그건 그냥 옐로 카드가 맞거든요. 그거는 실제 그 앞전 기사의 그 기자가 모든 심판들한테 물어봤을 때 전원 다 만장일치로 옐로였다, 퇴장 아니었다 그렇게 답변이 왔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규정상도 그게 맞고요. 네. 그런데다가 두 번째 심판의 성향을 파악해서 전술을 짜는 것도 감독의 능력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자, 하나씩 가봅시다. 자, 이정효 감독 퇴장 문제 없다. 나 왜 저렇게까지 하지 싶어. 저 이정효 감독 퇴장 문제 없다의 근거로 들었던 게 기사에 뭐라고 나왔지? 뭐 공격적이고 모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다이렉트 퇴장을 줄 수 있다. 그 장면을 두고 누가 공격적이고 모욕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하냐고. 자, 제가 이거 그냥 말로만 하면 또 그럴 수도 있으니까 네. 벤치의 퇴장 관련해서 제가 규정집 가져왔어요. 자, 맨 위에 있는 거 플레이 재개를 지연시키려고 했습니까? 볼이 왔는데 갑자기 이정효 감독이 볼을 차냈어요? 아니죠. 아니죠. 예, 플레이 아니죠. 재개하고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예. 그다음에 그 아래 기술 지역을 고의적으로 벗어나서 심판에 대해서 항의하거나 도발적 선동적인 태도를 취했습니까? 그러니까 테크니컬 에어리어. 거기 아니죠. 거기 네. 안에 있었죠. 네. 저가 아닙니다. 그 밑에 그 다음에 상대팀 기술 지역까지 들어갔나요? 이거 아니에요. 그 밑에 고의적으로 물체를 경기장으로 던지거나 발로 찼습니까? 저기서 왜 굳이 경기장으로라고 써놨냐면 경기장으로 차면 안 돼요. 네. 근데 경기장으로 안 찼죠. 자기 벤치 쪽으로 찼잖아. 그다음에 저 밑에 심판과의 대립을 통해서 그러니까 경기장에 들어오면서 저런 걸 했습니까? 그냥 들어온 거 아니에요. 네. VOR 그러니까 VAR 그 관리하는 그 저 사무실 있죠. 못 들어가죠. 글로 쳐들어갔습니까? 네. 그다음에 저기 막 말을 많은데 저 뭐냐면 사람에게 뭔가를 집어던졌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 경기장에 있는 사람, 관중이나 누구에게 아니죠. 그다음에 뭐 공격적, 모욕적 욕설.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 있죠. 막 되게 심한 얘기를 했어. 근데 그날 이정효 감독이 뭔가 얘기하지 않죠. 그다음 또 밑에 뭐야? 허가되지 않은 전자장비 적어도 아니죠. 난폭한 행위입니까? 아니죠. 이게 우리 축구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 아니야. 그러니 이걸 상식적, 그러니까 뭐 굳이 우리가 어려운 이 규정 사실 내가 이걸 왜 어제도 사실 얘기했는데 왜 다시 꺼냈냐면 이거 어려운 게 아니잖아. 축구 많이 보잖아. 그러면 물병 정도 집어차는데 만약에 확 집어던지는 거 열받으니까 에이 그럼 와서 어떻게 해? 구두주의 주거나 옐로를 줍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상대에게 더 던졌다든지 상대에게 발로 찼다 심판 상대 벤치 선수들 경기장 이러면 퇴장이야. 예. 그러니 모든 심판들이 다 일일이 전수조사했더니 에이 이건 퇴장 아니죠. 그랬는데 굳이 심판위원회의 부위원장 맞아요? 그 사람 나와서 이거는 퇴장 맞다. 문제 없다. 이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인정하면 안 돼? 막 심판 권위가 막 땅에 떨어져? 오히려 반문을 해. 참. 이게 뭘 그렇게까지 어렵다고 그냥 다 그런 거지 뭘. 거기다가 심판 성향을 파악해서 전술 짜는 것도 말이 안 되죠. 저런 말이 어딨어요. 네, 그러니까 선수 개개인별로 뭐 그런 경우는 있어요. 이제 김민재 선수가 시작할 때 일부 파울 한 번 딱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심판이 좀 이 정도는 파울을 주나 안 주나 이걸 조금 체크하기 위해 그러는 선수 개별적으로 그런 건 있긴 하더라도 예. 심판 성향 파악해가지고 심판 그날 그 기분이 어떤지 어떻게 알고? 왜냐면 같은 심판이어도 그날 기분에 따라서 좀 다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플레이를 좀 더 거칠게 하냐 거칠게 하지 않냐 이거는 경기 딱 들어가 봤는데 오늘 요 정도 몸싸움은 좀 넘어가 주네? 그러면 할 수도 있어요. 그 얘기는 있어 축구계에. 하지만 심판의 성향에 따라서 전술을 감독에게 새로 이런 얘기는 안 해. 예. 저거로 말도 안 되는 게 그러면 감독 상대 팀도 고려해야 돼. 심판도 고려해야 돼. 고려할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어떻게 전술 잔디도 고려해야 그리고 돼. 심판은 그 경기를 앞두고 말이죠. 뭐 그게 한 달 전에 짜지는 게 아니야. 그게 한 이틀 전, 이틀, 그쵸, 3일? 네. K리그는 아마 네. 배정이 일주일인데 아마 공개되는 게 그것도 한 2, 3일 전일 거야. 그걸 맞춰서 어떻게 다 짜지? 말가 사실 내가 이 얘기를 저걸 해야 된다는 자기가 웃겨. 우리가 지금 심판 성향에 파악해서 전술을 짜라는 얘기를 갖고 토론을 해야 돼? 저런 말은 축구에 없다는 얘기를 굳이 내가 얘기를 해야 돼. 박 의원님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그치. 그렇지 않나 사실 심판 성향 이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런 표현 자체를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 말 자체가 심판의 속성을 잘못 본 거잖아요. 심판은 경기에 변수가 돼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거를 아예 그냥 네. 심판도 변수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렇죠.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본인이 변수인 걸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감독들이 너네가 맞춰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손해를 본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익 본 것도 이것도 사실 그때 따라서 다른 건데 이걸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럴 거면은 차라리 PJ 모엘처럼 예. 여기 같은 경우는 아예 그동안 이제 그 정심이었을 때 승점 막 이런 것도 올리거든요. 예. 그런 걸 지들이 하던지 안 하잖아요. 아니 근데 여기 뭐 프로평가 패널 회의에서 심판 부위원장이 물병 투척 이외에 여러 상황이 반복됐다. 그래서 퇴장이 적절했다 이렇게 코멘트를 했더라고 아예. 아니 이분 심판 출신 아니야? 나 모르겠는데 사실. 우리 다 뭐 팬호, 뭐 부버지 우리 축구 뭐 빨대도 그렇고 많이 봤잖아. 어떤 플레이가 누적됐어 선수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번의 경고는 아니야. 네. 근데 약간 자꾸 와서 자꾸 막 꼬집어. 근데 야 심판이 와서 그러잖아. 한 번, 두 번, 너 두 번 했어. 너 세 번 하면 너 카드 줄 거야. 이런 있어요. 예. 누적되면 카드 그렇죠. 준다는 있어. 예. 근데 누적되면 옐로를 주는 겁니다. 그렇지. 누적 구두로 야 너 이거 한 번 더 꼬집으면 너 야 요 네, 정도 네. 요 정도 요 네, 정도 네. 강도 합쳐서 옐로 줄 거야지. 너 요 정도 요 정도 합쳐서 레드 줄 이러진 않아. 근데 그 옐로를 받은 애가 똑같이 하면 넌 그럼 그렇죠. 줄 수는 있지. 네. 두 번째면. 난 이분은 되게 신박해. 막 처음 들어보는. 근데 그래서 나는 이게 궁금한 거야. 왜 이렇게까지 하지? 왜 누구를 보호하려고 뭘 보호하려고 혹은 왜 그렇지. 이렇게까지 목적이 있겠지. 모든 사람들의 행동은 분명히 목적 이렇게까지 쉴드를 치르면 도대체 뭘 보호하고 싶은 거지? 패널은 뭐 왜 그럴 거라고 생각해? 이런 막 억지 논리를 가져오는 게? 뭐 뭘 보호하고 싶은지는 뭐 모르겠는데 뭐 있겠죠 뭐 알아서. 근데 그건 모르겠는데 이게 말이 좀 안 맞는 게 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여기 심판 저 그 뭐 부위원장이 난폭한 행위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난폭한 행위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규정집에는 타인에게 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그렇죠. 동료 위협이 되는. 혹은 심판 혹은 상대 선수 예. 코치, 그러니까 누구한테나 위협이 되면 그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뭐 그 기사에도 읽어보면 기본적으로는 그 물병을 경기장 안쪽이 아니라 벤치 아무도 없는 곳에 그냥 던졌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뭐 경고 정도는 줄 수 있어도 예. 다른 사람에게 이제 위해를 가하는 행위가 아니니까 퇴장은 아니다. 이게 이제 대부분 심판들의 공통적인 의견인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뭐 누적이 돼서 이제 퇴장 행위가 맞았다라고 하는 건 규정집과 좀 안 맞는 얘기다. 그렇지. 라는 거고 이제 아까 좀 전에 이제 채팅으로 계속 다들 말씀을 해주셨는데 축구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정심이다. 라고 일단 발표를 했습니다. 그치, 정심. 정심. 그러니까 이거 정심이라고 한 거는 뭐 축구협회에서 이 그 부위원장의 말을 정심 옳은 판정이다라고 받아들인 옳은 의견이라고 받아들인 거죠. 심판위원회의 입장을 받아서 네. 축구협회 발표한 거니까. 근데 이게 뭐 왜 이게 그 정심이라고 이제 확실하게 말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요 기사가 재밌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 발표했다는 거 있잖아. 뭐 그러니까 다시 띄워줘봐요. 두 번째 거. 이종희 감독 요 퇴장은 문제였고 심판 성향 파악해서 전술 짜는 것도 능력이다. 요 기사 마지막이 되게 이 기자가 재밌게 썼어 이거. 그런 거 있잖아. 한편 뭐 이제 새로운 체제를 놔두고 기존 현 심판위원장과
전 심판위원장이 새로운 심판위원장 자리를 놓고 대립 중이다. 갑자기 뜬금없이 두 줄을 써놨어.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냥 우리가 있는 그대로 봐주면 심판들을 보호하고 싶은 거지. 그냥 있는 그대로 봐주면. 그러니까 우리 후배 심판이 좀 잘못했는데. 아니면 좀 더 넓게 보면 심판위원회. 우리 자꾸 심판들이 두들겨 맞으면 안 돼. 야, 이럴 땐 우리가 좀 한번 쉴드 쳐야지. 어떤 느낌인지 요게 이제 하나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아까 그랬잖아요. 야, 힘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따라가는 거야. 자꾸 이렇게 뭐 하는 사람들 있으면 좀 눌러야 돼. 라는 아까 전화가 있었던 앞에 우리 얘기했잖아. 그러면 그거는 누군가 힘 있는 사람이 누른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그쪽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라는 것들도 기자들 사이에 있죠. 이해되죠? 이게 타고 들어가면 결국은 어디선가 약간 그게 구체적으로 오더를 내린 거건 아니면 알아서 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건. 우리 높은 이런 거 아니냐? 그래서 판정 정확했다. 그렇지. 이거 문제 없어. 실드 차원에서. 문제 없는 거다. 왜냐하면 저 기사가 그 앞에 야 이거 누가 전화한 거야 다음에 바로 나온 거예요. 문제 없었어. 저 정심이야. 이렇게 나온 거지. 근데 만약에 이제 그 윗분을 실드 치기 위해서 정무적 판단으로 그랬으면은 그냥 퇴장이 맞았다 정도로 끝났으면 좋은데. 나 같아도 그랬겠다. 그 뒤에 이상한 말을 하는 바람에 이게 더 화제가 되고 있어. 저는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말을 한 게 더 화를 부르는 거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엄밀히 따져서 이거 정심이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외국 구단들은 우리나라에 오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 왜냐면은 테크니컬 에어리어 안에서는 진짜 별짓을 다 하거든요. 외국 감독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다 퇴장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기준이라면. 진짜 어렵다. 이거 할 얘기가 더 많긴 하는데 여기까지만 합시다. 요 얘기는 진짜. 그건 뭐 이제 추후 보도나 이런 거 좀 더 그러니까. 나오면 좀 다시 한번 전해드리는 걸로 하죠. 짧게만 길게 안 하고 진짜 짧게만 하면 저런 것도 있는 것 같아. 이게 조금 축구협회에서 오랫동안 경험이 있었던 늘공들이 있어요. 전문적으로 심판 일이나 행정 일을 봤던 사람들의 얘기도 좀 귀 기울여줬으면 좋겠어. 너무 그러니까 외부에서 활동했던 예를 들어서 경기인이나 심판부들이 들어가서 내가 이걸 행정까지 다 할 거라고 생각해. 좀 거기서 열심히 일했던 10년, 15년 이렇게 일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축구협회 늘 그 자리에서 일을 했던 전문가들 그 자리에서 그분들에게 일을 할 수 있게 좀 해줘요. 갑자기 들어가서 너 나가, 네가 축구를 뭘 알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행정하지 말고. 맞습니다.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또 나오면은 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